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무려 500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선 쓰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관 신도시에서 대규모 분양 사업을 하는 한 업체가 자금난으로 영업이 중단됐는데 투자자들의 잇따른 피해도 우려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려 150만 건에 500억 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부산 지역 교통단속 건수와 범칙금 액수입니다. 취재팀이 150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엄청난 액수의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선 쓰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부산 15개 경찰서의 현장 교통단속 적발 건수는 147만 6천여 건. 발부된 범칙금만 511억 3,400여만 원입니다. 해마다 부산 지역 등록 차량 석 대 중 한 대꼴로 3만 5천 원짜리 단속을 당한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23조 위반, 끼어들기 금지가 51만 건, 35%를 차지했고 안전띠 미착용이 30만 8천 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신호 위반과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아 단속된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의 80%가 이 네 가지 위반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걷어들인 범칙금이 전액 국고로 들어가 일반 회계로 쓰인다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엔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 개선이 중요한 부분인데 시설 개선에 쓴다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 범칙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아무래도 이게 일반 회계로 들어오면 재정 확보 수단으로 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명목상 정해서 쓰면은 한정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겠죠.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책정된 올해 부산시 예산은 200억 원 정도. 이는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유지 관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이처럼 국고로 빠져나가는 범칙금이 부산의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데도 경찰의 교통단속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닌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 운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중단속 지역을 취재팀이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구 좌수영로에서 해운대 번영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입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멀찍이 떨어져 대기하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잡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운전자는 무심코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곳엔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을 할 개연성이 높은 곳입니다. 여기서 3년 반 동안 3,830여 건이 단속됐습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입니다. 택시기사 임석봉 씨는 지난 3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평소처럼 우회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이라며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이곳 역시 도로 오른쪽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신호등이 뭘 의미하는지 순간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직선 직진 신호 때는 여불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돌아오면 무조건 신호 위반이에요. 배차를 세워놓고 막 엄청 잡았어요. 제가 난리를 쳤잖아요. 이곳에선 2,58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기장군 교리 삼거리입니다.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진입하며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고 적발된 경우가 350건. 단속 이유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실적을 쫓다 보니 엉뚱하게도 다른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가 목 좋은 곳을 찾아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 147만 6천 건 중 관할 지역을 벗어나 단속이 이뤄진 건 7만 4천여 건, 전체의 5%입니다. 영도서의 경우 그 비율이 59%나 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이 각 경찰서에 내린 실적평가 기준입니다. 교통단속 성과가 점수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 단속이 아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하라는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인 부산역 광장 개보수 사업에 당초 지으려던 공중보행로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부산역 광장과 동구 초량동 방면을 잇는 길이 38m, 폭 8.8m의 공중보행로를 짓기로 하면서 주변 상인들도 일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신문은 부산시와 동구청이 사업 효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결국 이 보행로를 짓지 않으면서 무늬만 도시재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에 대한 암행 감사를 시행한다는 소식도 올라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기존 종합감사와 다르게 신고센터에 유치원 회계 비리 등 제보나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통보 없이 감사를 진행한다는데요. 필요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의 고발 조치를 통해 엄중 처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지은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애물단지가 된 기장 해수담수 시설의 용처를 놓고 부산시는 여기서 생산된 담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 시설로 생산한 원가가 톤당 1,000원이 넘는 반면 기존 공업용수는 톤당 154원에 불과해 공업용수 사용도 경제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부산시가 가덕도 제2해수담수화 시설 건립은 포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지역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가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산의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가 2007년부터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가 지난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신문은 이에 따라 청장년 취업자는 감소하고 60세 이상 노년층 취업자는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빛이 어두운데요. 밤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오락가락하며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20에서 최고 60mm의 오늘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덮어 일교차가 어제만큼 크지는 않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 선에서 시작하며 다소 포근하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에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질이 무척 탁합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도는 아침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부산은 그에 비해 상황이 조금 나아서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경남 일부 내륙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9도, 창원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비가 그친 뒤라서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주요 행사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8 산학협력 엑스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교육부와 부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모여 산학협력의 비전과 흐름을 공유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정책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학생 창업 페스티벌과 취업 창업 릴레이 특강, 학생 참여 정책 토크 콘서트 등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부산상위 경제 활성화 계획 발표가 오늘 오후 3시 녹산 산단 내 광명 잉크 제조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오거돈 시장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의와 함께하는 경제 활성화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 만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선언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21회 기장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기장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0시 반 색소폰 연주와 실버 노래자랑 등 식전 행사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걸그룹 공연과 보디빌딩 쇼도 이어집니다. 특히 노인 건강검진 무료 서비스와 노인 취업 상담, 무료 헤어 손질 등의 행사와 함께 기장군 자매 결연 도시인 전북 무주의 어르신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2018 생물 테러 대비 대응 훈련이 오후 3시부터 다대포 해수욕장 지하철역에서 실시됩니다. 오늘 훈련에는 보건소와 경찰서 등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 등이 참가해 생물 테러 발생 시 기관별 초동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간의 공조 체계 장비 사용 숙련도 함양 등을 점검합니다. 이상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정관 신도시에서 대규모 분양 사업을 하는 한 업체가 수억 원대 전기료를 체납하면서 상가 건물 전체 영업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한참 장사를 해야 할 시간이지만 곳곳에 셔터가 내려가 있고 한 대형 서점에선 문을 닫은 채 짐을 싸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기가 곧 끊길 거라는 문구도 여기저기 나붙었습니다. 대형 영화관마저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평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할 영화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암흑천지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소규모 사업장들 역시 현재는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건물을 운영하는 시행사가 자금난 등으로 석 달째 전기료 3억 원가량을 체납한 겁니다. 당장 건물 전체에 전기가 끊긴다면 분양권자도 세입자도 큰 피해를 입게 될 상황. 더 큰 문제는 이 시행사가 정관에만 건물 7곳을 운영 중인 데다 1000세대에 가까운 건물 2채가 더 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시행사가 고수익을 전제로 분양권자들에게 잔금 투자까지 유도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생겼다며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심각합니다. 지금 뭐 온 가족이 다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중금 떨어져가지고 2개월 만에 잔금 치라는데 좀 한다는 사람 천지라니까 지금. 상황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후 시행사를 직접 찾았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안 오신 지 좀 됐나요? 최근에는 따로 움직이시고. 경찰이 업체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까지 하면서 자칫 지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또 재밌기도 한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앞으로 매주 수요일 선보이게 돼 야무진 경제 코너입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 대해서 정은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5집 중 한 곳은 개든 고양이든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부산은 그 비율이 더 높아 10집 중 3곳이 반려동물을 양육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보다 2배 정도 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키울 형편이 안 되지만 나중에 형편이 되면 키우고 싶어서 이 친구들 자주 보러 옵니다. 귀여워서. 친구라면 강아지 말씀이시죠? 네네네. 이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 반려동물 시장도 급성장세입니다.
이곳은 8년 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입니다. 사료와 장난감, 옷 등 이곳에서 취급하는 품목만 2,600여 종에 이릅니다. 반려동물 시장의 가장 대표적 분야는 사료.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 사료가 등장한 지는 오래고 최근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고급 재료를 쓴 제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뭐 다리가 안 좋다거나 그리고 피부가 안 좋다거나 장이 안 좋거나 거기에 맞는 사료를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 고기 종류도 옛날에는 닭고기가 조금 많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소고기, 한우. 혼자 지내는 반려동물을 위한 자동 급식기, 셀프 미용족들을 위한 이발기기 등 가전제품도 인기입니다. 수입 가구와 고급 인테리어 제품 등이 즐비한 백화점 매장 한켠에도 반려동물 용품점이 입점했습니다. 수십만 원대 전용 카시트의 가구, 맞춤옷 제작까지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반려동물. 이제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시대가 온 겁니다. 정기적으로 미장원을 찾고 스파까지 시키는 애견 인구가 늘면서 전문 샵도 급증했습니다. 현재로 엄청 한 2배 정도 는 것 같아요. 샵들이 1인 샵도 많이 생기고 작은 샵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 2배 정도 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상품도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장기 펫보험인 이 상품은 출시 보름여 만에 1,600여 건이 넘게 팔리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정말 무궁무진하죠. 요즘엔 펫코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학대받거나 버림받는 동물이 있고 호사를 누리는 반려동물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3조 원 규모인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2년 뒤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펫코노미의 거침없는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최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중독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하는 데 도서관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박선희 씨. 아이에게 종종 스마트폰을 보여주곤 하는데 동영상을 끄면 심하게 짜증을 부릴 때가 많아 전문가 상담을 찾았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상담이 이뤄지는 곳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상담할 때는 없었는데 제가 뭐 인터넷으로나 그렇게 서치를 해서 봤던 부분인데 또 선생님께 직접 상담을 들으니까 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최근 5년 동안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위험군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의존 위험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상담기관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담당할 기관이 많지 않고 상담기관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충남도서관은 이해 차관에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중독 상담을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도민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어떠한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중독 여부를 정확히 진단해주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렴풋이 그냥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척도상으로 중독인 걸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충남 쉼센터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충남도서관에서 무료로 운영됩니다. 우리 곁에 도서관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부산의 한 필라테스 체육관 대표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한 뒤 잠적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연제구의 한 필라테스 체육관이 지난 1일 갑자기 폐업을 하고 대표가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대표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회원들은 50여 명으로 거둔 회비는 5천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양산 나들목 인근에서 21살 A씨가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 2km 구간을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밤샘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5일부터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동의하는 경우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밤샘 조사 요건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밤샘 조사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조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감사 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 경험이 있는 공무원, 유아교육 담당자, 시민감사관 등 사안별로 20여 명의 팀을 꾸려 유치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교육비리 고발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중심으로 특별 감사를 벌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이 어제 부산 진구에 위치한 협신전자에서 100년 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 경영 중인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부산 지역 1호점으로 선정된 협신전자는 지난 1973년 개업해 2대째 이어오고 있는 전자제품 전문점입니다. 부산에는 현재 협신전자와 쇠라미 과자, 옥미 아구찜과 동네 할매파전 등 4곳이 100년 가게로 선정돼 있습니다.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6호로 지정됐습니다. 1926년 8월 건립돼 일제강점기 경남도지사 관사였던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필요한 수도가 되면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불렸습니다. 전쟁 후에는 다시 경남도지사 관사로 사용됐고 83년 7월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시가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사적 지정으로 부산은 동래 패총, 금정산성 등과 함께 모두 6개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제조업 상장법인의 최근 4년간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5조 6천억 원이던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8조 2천억 원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지급 능력을 볼 수 있는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은 부울경 지역 상장사의 경우 26.6%로 대기업의 81.2%에 크게 못 미쳤고 중소기업 평균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은 부울경 상장 기업은 현대중공업으로 1조 8,458억 원을 기록했고 부산에서는 동원개발과 부산도시가스 등이 1,700억 원 가량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부산에서는 지난해 7만 6,858건의 신규 창업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서비스업 창업이 1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1만 5천여 건으로 많았고 소매업 1만 3천여 건, 음식업 1만 1천여 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창업자들이 3월에 창업을 가장 많이 하고 10월에 창업을 제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빛이 어두운데요. 밤까지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오락가락하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20에서 최고 60mm의 오늘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덮어 일교차가 어제만큼 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소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쪽 지방과 달리 부산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비가 그친 뒤라서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7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